보겠습니다. 수정하는 문제죠. 수정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11월 15일이 틀렸네요. 날짜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가 잘못됐으니까요. 11월 15일 날 날짜 들어갑니다. 일반연표 11월 15일 날 11월 15일 날. 자, 요거 보고 우리 판단하겠습니다. 차비리 상품이니까 상품 샀네요. 대비리 현금이니까 현금 나갔네요. 그러니까 상품 사고 현금 줬다는 겁니다. 금액은 얼마? 20만원. 이래 돼 있네요. 그래서 20만원짜리 상품 사고 20만원짜리 상품 사고 현금 준 내용인데 이게 틀렸단 말입니다. 자, 확인 한번 해볼까요?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월 15일 당사가 지급한 운반비 20만원은 상품 매입에 따른 운반비가 아니라 매출에 따른 운반비. 매입할 때 운반비에 관련된 거네요. 운반비는 살포 팔다입니다. 운반비는 살포 팔다. 살 때 운반비는 사는 그 가격 안에 포함시키고, 그리고 팔 때 운반비는 운반비로 따로 적어야 됩니다. 지금은 이 분계가 운반비 주는 건데 상품 사면서 운반비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그 가격 안에 포함시켜서 상품으로 했습니다. 이게 틀렸단 말입니다. 이게 상품이 아니라 뭐란 말입니까? 팔 때 운반비니까 이거 계정 과목을 뭘로 바꿔야 되겠다? 팔 때는 운반비로 바꿔야 되겠죠? 운반비 824번짜리 운반비. 돈은 다시 한번 해볼까요? 돈은 20만원 똑같네요. 따라서 이 문제는 상품을 뭘로만 바꿔주면 되겠다? 운반비로 바꿔주면 되고, 이 문제는 출제자가 이거 물어본 거였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운반비 회계처리 아시나요? 살 때 운반비는 타는 것 가격 안에 포함시키고 운반비란 계정 과목을 적지 않고 팔 때 운반비는 운반비로 따로 적어야 된다. 그래서 운반비는 살포 팔다. 제가 이렇게 적었던 겁니다. 아무튼 운반비로 바꾸었습니다. 자, 11월 30일이 틀렸네요. 일단 날짜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몇월 며칠? 11월 30일이 틀렸단 말입니다. 이것도 대충 한번 봐요. 차비리 복리후생비고 대비니 보통예금. 복리후생비를 뭘로 줬단 말일까요? 보통예금으로 줬다는 말이네요. 돈은 얼마? 20만원입니다. 이게 틀렸습니다. 자, 어떻게 틀렸는지 한번 봅시다. 문제. 자, 이 내용을 보고 이거 복리후생비 20만원을 무엇으로? 현금으로 준 거구나 알아주면 좋고요. 모르시더라도 이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니까 제가 먼저 봤던 겁니다. 자, 11월 30일 다음과 같은 거래 명세표를 수령하고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하였으며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로 지급하였다. 자, 요거 보니까 A4 용지 사고로 A4 용지 사고 20만원 줬네요. 이 복리후생비 준 게 아니죠. 따라서 이것은 A4 용지 20만원에 구입하고 뭘로? 보통예금으로 줬습니다. 따라서 이거 A4 용지는 사무용품비로 회계 처리됩니다. 물론 소모품비로 해도 좋아요. 그런데 사무용품은 그냥 사무용품비로 적겠습니다. 만약에 사무용품비 했는데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소모품비를 선택하게 될 겁니다. 일단 사무용품비 해보겠습니다. 차비리 틀렸네요. 자,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사무용품비 나오죠? 829번짜리. 요거 선택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주면 되네요. 나머지는 바꿀 게 없습니다. 복리후생비를 뭘로만 바꿔주면 된다? 사무용품비로 바꾸어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넘어갑니다. 간단합니다. 수정하는 문제는 일반 연표가 어느 정도 되시는 분은 공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결산 문제죠. 결산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결산 어렵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1번부터 보겠어요. 3월 1일에 12개월분 사무실 임차료. 자, 임차료는 무엇이라 그랬나요? 무엇을 빌려서 쓰고 무엇을 빌려서 사용하고 돈을 그 대가 주는 게 임차료입니다. 임차기간은 3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자, 이거 2000년 1년분입니다. 1년분 1200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 이체하면서 전액 자산 계정인 승급, 이거 중요합니다. 자, 주면서 뭘 했습니까? 자산, 승급 비용을 했습니다. 자, 일단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돈을 언제 줬습니까? 3월 1일 날 줬습니다. 언제 끝까지? 1년치니까 2월 29일 끝까지. 오늘은 결산일 12월 31일입니다. 요거 적는 거 크게 문제 없죠? 됐나요? 자, 다음. 자, 월할 계산해야 되니까 1200만원 나누기 1년은 12달입니다. 하면 한 달에 얼마다? 100만원. 자, 그러면 요게 2달입니다. 2달이니까 요게 얼마? 200만원. 그럼 앞에 돈은 얼마가 되어야 될까요? 1200에 또 200을 빼니까 100만원 돼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개념적으로 한 개도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요거 이렇게 처리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됐어요. 두 번째입니다. 자, 어떤 거?
주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3월 1일 날 주면서 뭘로 했습니까? 선거비용 자산으로 했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선거비용은 자산입니다. 요게 계정과목 자체가 자산입니다. 이렇게 주는 시점에서 자산이나 부채로 했을 때는 아주 간단합니다. 뭐 앞에 돈을 무조건 줄이는 겁니다. 이 계정과목이 주는 시점에서 자산 계정과목이나 부채 계정과목이면 앞에 돈을 무조건 줄입니다. 따라서 돈은 1,000만 원, 앞에 돈이니까 1,000만 원, 별 문제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산 자리는 차변입니다. 줄어들려면 어느 변에 가야 될까요? 대변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대변이 선거비용이 되고요. 해당 계정과목은 뭐? 임차료 1,0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은 계정과목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주는 시점에 비용이나 수익일 때 주는 시점에 요 3월 1일 날 뭐 임차료 또는 임대료 이런 비용이나 수익일 때는 따져야 됩니다. 하지만 주는 시점에서 이렇게 계정과목 자체가 자산이나 부채일 때는 무조건 앞에 돈을 줄입니다. 자산이니까 자산이 줄어들려면 어느 변? 대변에 가면 됩니다. 만약에 선거비용이 아니라 선수수익이라고 가정을 해요. 선수수익은 부채입니다. 부채 만약에 이게 선수수익으로 처리했었더라면 앞에 돈을 줄이니까 1,000만 원이 되고 또는 1,000만 원 갖고 선수수익은 부채입니다. 부채가 줄어들려면 어느 변에 가야 될까요? 차변에 오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주는 시점에서 자산이나 부채로 처리한 경우는 훨씬 쉽습니다. 훨씬 결산이 쉽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 문제 자 임차료 1,000만 원, 뭐 선거비용 1,000만 원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결산일은 항상 12월 31일입니다. 12월 31일. 자, 12월 31일. 자, 차변 3번 임차료입니다. 임차료 800번대입니다. 금액은 얼마? 10불. 다음 대변 4번 선급이죠. 선급비용 1,000만원. 확인하러 갑니다. 12월 31일 한 번만 확인하면 되고요. 차변 임차료, 대변 선급비용 1,000만원, 1,000만원. 자, 이 문제의 포인트 넘어갑니다.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무엇이다? 주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주는 시점이 중요한데요. 주는 시점에서 자산이나 부채로 했을 때는 앞에 돈을 무조건 줄이는 겁니다. 자산이 줄어들면 대변에 가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부채 계정이었더라면 차변에 와야 됩니다. 왜? 부채 자리는 대변입니다. 줄어들려면 차변에 와야 되겠죠. 그러한 원리입니다. 1번 문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2번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번 결산일 현재 현금 과부족 계정으로 처리되어 있는 자 여기 한번 잘 보십시오. 자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는가 하면 다른 거는 잘 틀리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이게 뭐 현금이 될 때가 있고요. 지금처럼 어떨 때는 현금 과부족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현금 과부족이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떤 거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결산일 현재 현금 과부족 계정으로 처리되어 있잖아요. 즉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뭐 기중에 현금 과부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현금 과부족을 정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산일 현재 현금이 남는다 모자란다. 그러면 그는 현금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자 이게 보면 어떨 때는 현금이 되고요. 차빈이나 대변이 현금이 되고요. 어떨 때는 차빈이나 대변이 뭐 현금 과부족이 됩니다. 이게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구분하는 요령은 간단합니다.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에 나와 있어요. 보세요. 자 결산일 현재 현금 과부족 계정으로 처리되어 있다잖아요. 이 말은 뭐 기중에 현금 과부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거 정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현금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말이 바뀌는가 하면 결산일 현재 현금 부족액 또는 현금 과다액 이렇게 놓습니다. 현금 과부족 계정 이런 말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현금 과부족이란 말 자체가 계정이란 말 이 말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현금으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기중에 현금 과부족이 있었는데 현금 부족액입니다. 얼마? 6만 원에 대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다. 자 그러면 생각해봐요. 현금이 모자란단 말입니다. 부족액은 이익 받을까요? 손해받을까요? 손해받죠. 이익 받으면 잡이익, 손해받으면 뭐? 잡손실. 따라서 지금은 뭐? 잡손실 되는 거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입니다. 뭐가 없어져야 됩니까? 현금 과부족 계정으로 정산된 거 이거를 없애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변은 현금 과부족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이거 잡손실, 잡이익 틀리는 사람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틀리는 것은 선생님 미치겠습니다. 어떨 때는 현금 과부족이고
어떨 때는 이렇게 현금이 되는데요. 이것 때문에 회계가 안 돼요. 죽겠어요. 이런 학생이 있습니다.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문제에 보시면 현금 과부족 계정 이런 말이 나오면 현금 과부족이고요. 아니면 현금 부족액, 현금 과다액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현금이 됩니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쉽게 맞히실 수 있습니다.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 없고요. 구분은 3번, 4번입니다.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자, 날짜 바꿀 필요 없죠? 12월 31일입니다. 3번 계속 그대로 입력하면 돼요. 잡손실, 잡손실 금액은 얼마? 6만원, 60불. 아이고, 여기 아니네요. 60불. 다음 대변. 4번 현금 과부족이죠. 현금하면은 두 자만 치면 이거 안 됩니다. 현금으로 넣어줘. 석자 치면 돼요. 현금과 엔터. 이러면 나타납니다. 석자 치시면 돼요. 6만원. 입력된 거 한번 볼까요? 차변 잡손실, 대변 현금 과부족 맞고요. 6만원 문제 없네요. 자,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자, 이 문제 잘 나와요. 이 문제 잘 나오고 제가 현금 과부족 정리 따로 해두었죠. 요거 결산하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결산 시 현금 과부족 정리. 자, 결산일 현재 현금이 남거나 모자라는 경우는 현금 잡이 또는 현금 잡손실 이렇게 남으면 잡이익이고 모자라면 잡손실 이거는 틀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결산일 현재 현금이 남든지 모자라든지 하면 현금으로 처리가 되고요. 그게 아니라 기중에 현금 과부족을 정리하는 경우는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된다는 거. 이거 잡손실 잡이익은 똑같습니다. 이거는 안 틀려요. 돈이 남으면 잡이익이고 모자라면 잡손실이잖아요. 얘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현금 과부족이 되면 결산에 돈이 남는다 모자란다면은 무엇에 포인트를 잘 맞춰야 된다? 이게 현금인지 현금 과부족인지 이거를 잘 찾아내야 됩니다. 이것만 정확하게 찾아내면 틀리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 더 있다면 이거예요. 자, 현금이 자 한번 잡으세요. 장부가 현금보다 10만원 많다. 자, 이랬을 때 다시 한번 더 장부가 현금보다 10만원 많단 말은 돈이 남는단 말입니까? 돈이 모자란단 말입니까? 모자란단 말이죠. 장부가 현금보다 10만원 많단 말은 현금이 많단 말 아닙니다. 장부가 많으니까 현금이 작단 말이고 현금이 모자란단 말이에요. 그 잡손실입니다. 많다에다가 포인트를 맞춰서 보시면 큰일 납니다. 현금이 장부보다 많다란 말과 장부가 현금보다 많다란 말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주어가 무엇인지 잘 보셔야 됩니다. 항상 문제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아무튼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3번입니다. 단기 대여금에 대한 기간 경과분 이자 41만원을 이자 수익으로 계산되어 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얘는 이자에 대한 말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기간 경과분이네요. 보세요. 경과는 올해 거를 말합니다. 지난 거, 올해 거, 금년 거. 미경과는 내년 거, 안 지난 겁니다. 지금 기간 경과분입니다. 올해 분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올해 거, 올해 것입니다. 올해 것. 미경과분이네요. 미안해요. 미경과분입니다. 내년 거예요. 내년 거 41만원을 이자 수익으로 계상을 해라. 즉 다시 말해서 이놈은 뭐가 된다? 이자 먼저 받은 내용이 됩니다. 이자 먼저 받은 내용이 되겠죠. 왜? 기간 미경과분이 내년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이자 41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자 41만원을 내년 거니까 먼저 받은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자는 계정 과목이 두 개죠. 주는 것은 비용, 받는 것은 수익인데 받는 거니까 수익. 돈은 물론 41만원입니다. 그게 문제 없습니다. 자, 그리고 붕어빵 틀입니다. 자, 순서대로합니다. 욕함부터. 주는 것은 비용, 받는 것은 수익 적으면 됩니다. 답은 여기 있습니다. 받는 내용이니까 수익 적으면 됩니다. 받는 내용이니까 수익. 다음 욕한. 자, 욕한입니다. 2번. 제가 번호도 적어놨습니다. 먼저면 선을 적으면 되고요. 모시면 미를 적으면 됩니다. 먼저 받았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 별 문제 없고요. 다음 욕한. 주는 것은 급, 받는 것은 수입니다. 지금은 받는 내용이니까 수. 따라 합치면 뭐가 된다? 선수 수익이 됩니다. 선수 수익이 되고요. 이게 자산이면 차변에 적으면 되고요. 부채면 대변에 적으면 되는데요. 선수 수익은 돈부터 먼저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거기에 상한 뭔가를 내놔야 됩니다. 따라서 선수 수익은 부채입니다. 선생님, 나는 선수 수익이 부채인 줄 모르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디 가면 된다? 계정 과목 및 재교 등록에서 컨트롤 F 선수 수익 쳐보시면 나옵니다. 이렇게 찾아보십시오.
계정 과목에 대해서 확신이 안 될 때는 이렇게 찾아보시면 유동부채로 나와 있습니다. 충분히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찾으실 수 있도록 하고요. 아무튼 지금은 부채이기 때문에 대변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선수수익이 대변에 와야 되고요. 그러면 이자 수익은 당연히 차변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9번은 3번, 4번. 채권 채무에 물론 관계없습니다.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자, 어떤 거? 차변 3번. 이자 수익 901번이죠. 금액은 얼마였나요? 41만원. 4108. 다음 대변 4번 선수수익이죠. 선수수익 41만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평범한 문제이며. 그리고 이 문제는 여러분들 전산에게 이것만 아니고 전산에게 1급, 전산 세무 2급, 전산 세무 1급에도 다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꼭 좀 기억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게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예상. 지금은 먼저 받았으니까 수익이니까 수익의 먼저 받은 것은 이연. 이것을 수익의 이연이라는 표현을 써요. 요거는 수익의 이연. 선수수익을 수익의 수익이니까 수익의 이연이랍니다. 이연. 이라는 표현을 써요. 수익이니까 수익 별 문제 없습니다. 선수 먼저 받거나 먼저 주는 것은 이연입니다. 선은 다 요게 이연이에요. 먼저 줘도 이연이고 먼저 받아도 이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회계에서는 선수 수익은 수익의 이연이란 이런 표현을 써요. 자, 다음 4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익의 이연. 이거 지금은 모르셔도 좋아요. 나중에 이거 우리가 공부할 겁니다. 이런 문제 나와요. 이론에 보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4번. 자, 단기본 감가상각비 만세네요. 단기본 감가상각비는 일단 감가상각비라는 말이 나오면 먼저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 이것부터 적어야 됩니다. 돈은 나와 있잖아요. 비품 90만원, 비품 90만원, 차량 운반구 얼마? 200만원. 요거 두 개 더하면 얼마? 290만원. 요렇게. 감가상각비 문제는 요 틀을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산 문제에 감가상각비가 나오면 일단 차변을 감가상각비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 비품이니까 비품, 차량 운반구 이거부터 적고 돈은 나와 있습니다. 90만 이게 감가상각비입니다. 요 200만원이 감가상각비예요. 그대로 적고 요 돈 두 개 더하면 얼마? 290만원. 요게 됩니다. 그대로 입력해버리면 됩니다.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특히 대변 입력할 때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감가상각비 차변 3번 감가상각비 800번대입니다. 밑으로 쭉 내리면 818번입니다. 금액은 얼마? 29008. 자, 대변에 잘 보셔야 됩니다. 대변 4번. 자, 먼저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구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정 과목을 몰라요. 비품. 자, 요게 비품 한번 해보세요. 비품. 자, 212번이죠. 212번이니까 감가상각비는 항상 요거보다 더하기 1입니다. 212 더하기 1은 213. 이거 알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는 감가해보세요. 감가. 또는 감가하면 감가상각비가 많이 나옵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이 많이 나오는데 비품이니까 213번 이렇게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좋은데 원칙적으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은 항상 자기 코드보다 하나 높습니다.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은 비품을 치보면 212번입니다. 더하기 1이니까 213번 하시면 돼요. 다음 대변 4번 차량 운반구 208번입니다. 더하기 1하면 209번이 됩니다. 209번이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되겠죠. 90만원 200만원이네요. 이 뿔뿔이고 위에 걸 90만원 9008. 예, 죄송합니다. 제가 돈을 잘못 입력했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입력하고 나면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으니까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여러분부터 입력이 끝났고, 이게 빨간 대차 차익이 있다 그러네요. 이런 거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1000만원 맞고요. 6만원 맞고요. 41만원 맞고요. 290만원 그리고 400, 290만원 대변 맞는데. 요것도 하면 그러네요. 자, 여기 보니까 코드 번호가 이렇게 다르죠. 요게 번호가 다 같은 건데 이 세 개는 하나의 분계가 되는데 이게 445로 돼 있죠. 그래서 그래요. 요 놈을 한번 찍고 번호 수정 4번으로 바꾸면 되겠네요. 4. 없어졌죠, 이제. 아마 이렇게 없어졌습니다. 분계가 틀린 건 아니에요.
자, 요게 혹시 여러분들이 하다가 이상하게 되면 요게 틀렸습니다. 요게 틀렸다 치면은 어떻게? 요거 찍으면 돼요. 찍고 그냥 깔끔하게 요거 찍고 세 개가 이렇게 찍으면 선택되죠? 선택되고 요 위에 보면 삭제라고 있습니다. 요거 눌러서 삭제하고 예 새로 입력해버리면 돼요. 다시 입력하면 됩니다. 요 위에 보면 삭제 버튼 있죠? 지우고 싶은 거 찍고 그리고 뭐 삭제 예 이렇게 해버리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저는 일부러 했습니다. 요거 뭐 다시 입력하지 않을 겁니다. 삭제할 수 있는 이런 능력도 있어야 되거든요. 뭐가 이상하다 잘못되면 고친다. 한번 고쳐보고 안 고쳐지면 고민하지 말고 싹 지워서 새로 해버리면 된다. 이거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다음. 자, 조회 문제입니다. 조회하기 전에 요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회할 때. 자, 먼저 조회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항상 이 순서대로 해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회사 이름이나 그레트란 글자가 있는지 보고 있으면 그레트 원장을 조회하면 됩니다. 두 번째, 전기분, 유동, 비유동 이런 게 있으면 결산재무제표에 재무상태표를 조회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계정과목이 한 개가 있든지 한 개가 추측이 되면 총계정 원장에서 조회할 겁니다. 그리고 1번, 2번, 3번이 아닙니다. 아니면 시작월을 봐야 됩니다. 시작월이 1월부터면 합계잔액산표, 시작월이 1월부터가 아니면 1월계표를 조회할 겁니다. 물론 내가 합계잔액산표를 조회했는데 없어요. 그럼 1월계표를 보면 있습니다. 1월계표를 봤는데 없어요. 그러면 합계잔액산표 요거 두 개는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없으면 보시면 됩니다. 항상 이 순서로 어디부터 눌러야 될까 그걸 찾아야 됩니다.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문제. 자, 상반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 중에서 거래 금액이 가장 큰 계정 과목 코드와 금액을 입력하세요. 자, 일단 한번 보십시오. 이거 1번 문제에 여기에 자, 회사 이름이나 그레트란 글자가 있습니까? 없죠? 이거 아닙니다. 전기분, 유동, 비유동 이런 거 있어요? 없습니다. 세 번째, 계정 과목이 한 개가 있든지 한 개 추측되나요? 참고로 판매비와 관리비는 계정 과목이 아닙니다. 800번대 계정 과목을 말하는 것으로서 판매비와 관리비는 버글버글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판매비와 관리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여기 보십시오. 판매비와 관리비가 이렇게 바글바글해요. 요것들이 급여, 그 다음에 상여금, 공유생비 이런 것들이 다 8로 출발되는 놈들이 싹 다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버글버글해요. 그래서 이는 계정 과목이 아닙니다. 계정 과목이 아니니까 이는 3번도 아닙니다. 그럼 시작월을 봐야 됩니다. 시작월이 몇 월입니까? 1월부터. 따라서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것은 합계잔액산표를 봐야 됩니다. 합계잔액산표 들어갑니다. 출발. 그래서 합계잔액산표. 자, 여기 보시면 결산재무제표에 합계잔액산표가 있습니다. 요거 누르시고. 자, 월을 한번 볼까요? 아이고, 월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월은 몇 월 달인가 볼까요? 1월부터 6월입니다. 따라서 항상 시작월은 1월입니다. 06월 30일 엔터. 여기 찾아졌고요. 요 중에서 우리가 찾는 것은 무엇을 찾아야 된다?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서 거래 금액이 가장 큰 거 찾습니다. 자, 판매비와 관리비는 밑으로 살살 내리시면 여기가 다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요 중에서 거래 금액이 제일 큰 거. 자, 한번 볼까요? 요거 판매비와 관리비니까 여기서부터네요. 여기서부터 요까지 중에 뭐 보더라도 언뜻 보더라도 요게 요까지네요. 2천만 원짜리 아닙니까? 급여가 제일 많네요. 자, 급여. 자, 따라서 찾는 것은 급여이며 2천만 원입니다. 정답은 자, 계정 과목 코드를 물어봤습니다. 자, 일단 그 금액은 얼마가 됩니까? 20 뿔뿔이 되고요. 계정 과목 코드입니다. 급여 계정 과목 코드는 801번입니다. 801번. 선생님, 왜요? 선생님은 이거 급여가 801번인지 알고 계시지만 나는 모르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가능합니다. 어디서 찾으면 될까요? 계정과목 및 적용등록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계정과목 및 적용등록에서 컨트롤 F 급여 찾으면 됩니다. 자, 200번대 안 씁니다. 500번대 안 씁니다. 600번대, 700번대 안 씁니다. 하다 보면 800번대가 나옵니다. 800번대 찾았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니까 급여는 몇 번이다? 801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고민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자, 다음 1번 넘어가겠습니다. 1번 정답도 입력하러 갑니다. 자, 큰 문제 6번이죠. 큰 문제 6번은 여기에 답안을 입력합니다. 이론 문제 답안 작성 여기에 조회 문제 입력합니다. 요거 찍고
자, 이게 뭔 계정 과목 코드는 몇 번? 801번. 엔터. 금액은 얼마? 20 풀풀.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답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2번, 4번도, 2번, 3번도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자, 2번도 한번 풀러 가겠습니다. 요거는 그대로 내비려 놓고요. 2번. 자, 상품 매입 금액은 얼마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원리에 의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 말 안에 회사 이름이나 거래처란 글자가 있습니까? 항상 이 순서대로 찾으셔야 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글자 먼저 보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 순서입니다. 회사 이름이나 거래처란 글자 없죠? 그래서 거래처 원장 아닙니다. 전기분, 유동, 비유동 이런 거 있어요? 없죠? 그럼 2번도 아닙니다. 계정 과목이 한 개가 있든지 한 개 추측되나요? 상품 매입의 계정 과목 이름이 뭡니까? 상품. 따라서 이거는 어디서 찾아보면 된다? 총계정 원장에서 찾으면 됩니다. 왜? 상품 매입이 뭐가 된다? 계정 과목이 상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출발합니다. 자 상품. 자 요거는 닫아버릴 거예요. 총계정 원장 갑니다. 자 총계정 원장 여기 있네요. 자 몇 월부터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몇 월부터인가? 자 3월이니까 3월 한 달 만이네요. 3월 한 달 만. 그러니까 3월 01일부터 03월 31일까지. 계정 과목은 무엇이었습니까? 상품. 요거 점점 눌리고요. 항상 점점이 있는 것은 점점을 눌려야 됩니다. 점점을 눌리시고 항상 다른 것도 다 그렇습니다. 상품. 자, 146번. 자, 그랬더니 뭐 돈 하나밖에 없네요. 3월 달에 얼마입니까? 5,100만 원. 정답은 무엇이 된다? 5,100만 원이 정답입니다. 너무너무 쉽게 찾아집니다. 줘야 하는 문제는 이것만 딱 깨고 계시면은 이대로만 하시면 대한민국에서 상위 1% 안에 찾으면서 정확하게 찾습니다. 자, 3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3번. 1월부터 6월까지네요. 1월부터 6월까지 판매비와 관리비 중 적대비의 지출이 가장 많은 월의 금액과 가장 적은 그 월의 금액을 합산하면 답은 얼마노? 자, 여기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금 이 말 안에는 이건 지워버릴게요. 자, 이 문제 안에는 회사 이름이나 거래처란 글자가 있나요? 없죠? 아닙니다. 전기분, 유동, 비유동 이런 거 있어요? 없죠? 2번도 아닙니다. 계정 과목이 한 개가 있든지 한 개가 추측되면 총계정 원장. 자, 이 문제를 총계정 원장에서 많이 찾습니다. 이거 오해입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안 봤습니다. 어떤 거? 잘 보십시오. 이것은 자, 접대비 이것만 보시면 안 돼요. 판매비와 관리비 안에 있는 접대비입니다. 즉, 이 접대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포함이 된 거예요. 접대비로 따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놈은 어떤 거? 요거 총계정 원장 보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모르고 총계정 원장을 봤습니다. 그럼 나머지 이런 거 찾아보십시오. 그럼 있어요. 요거 5개 안에는 무조건 있습니다. 무조건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돼요. 자, 지금 시작월이 1월부터니까 뭐 합계 잔액 산표를 가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대로 한다면 합계 잔액 산표 들어갔어요. 몇 월? 항상 1월부터니까 이거는 6월, 06월 30일 엔터 나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 요거 됐고요. 가장 작은 월과 많은 월 보니까 이거는 합계 잔액 산표는 1월부터 6월까지 합계입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월과 가장 많은 월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놈은 여기에서 못 찾습니다. 그러면 1월계표 한번 보겠습니다. 1월계표. 자, 그러면 빠져나오고요. 1월계표를 눌러주시고. 자, 요거 월계표 눌러주시면 좋겠네요. 1계표보다는 위에 월계표 있죠? 월계표 눌러주시고. 자, 요게 몇 월부터 몇 월까지입니까?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요거 1월부터 6월이죠. 자, 01월 01일부터 월계표. 자, 01월부터 06월까지. 자,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이거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나왔습니다. 나왔긴 나왔지만 얘는 어떻게 된다? 1월달부터 6월달까지 합산입니다. 그래서 이거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테크닉을 부리겠습니다. 이거 1월달부터 01월달입니다. 자, 1월달부터 1월달. 그럼 1월 한 달 만이죠. 1월달은 얼마가 됩니까? 700만원 정도. 2월달은 02, 2월달은 600만원 정도. 보이죠? 3월달 한번 할 거예요. 03, 3월달은 800만원. 4월달 04, 4월달은 700만원. 5월달 05, 1100만원. 5월달이 제일 많네요. 현재까지. 6월달 06, 6월달은
800만 원. 자, 일단 제일 많은 달은 뭐? 3월달이 제일 많았어요. 접대비만 있네요. 맞죠? 미안합니다. 제가 판매비와 관리비 전체를 봤는데요. 접대비가 가장 많은 거하고 가장 작은 거네요. 판매비와 관리비가 아니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판매비와, 자, 그러면 0101. 자, 여기 보면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서 접대비 있습니다. 따다다다다다다다 접대비 있네요. 요거. 자, 1월달은 150만 원 정도. 자, 2월달 0202. 2월달 접대비 60만 원이네요. 60만 원. 3월달 0303. 3월달 접대비 100만 원. 0404. 자, 접대비 80만 원. 0505. 0505. 자, 접대비가 65만 원. 0606. 0606. 자, 이렇게 뭐 좀 불편하시더라도 찾아서 요거 보니까 찾으시면 제일 많은 거는 2월달 60만 원과 제일 많은 것은 1월달입니다. 요거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맞죠? 제일 많다라는 거.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찾으시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요거 두 개 다 하면 214만 8천 원입니다.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요게 0101 1월달부터 1월달까지 접대비잖아요. 접대비 154만 8천 원. 요거 옆에 하나 메모해 놓았다가 그 다음에 0202 좀 불편하시더라도 한 방에 찾으면 좋지만 이렇게 60만 원 이렇게 적으면 제일 작은 것과 제일 많은 것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 찾으셔서 합하면 제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1월달이 제일 많았고요. 2월달이 제일 작았습니다. 요거 더하니까 214만 8천 원이었습니다. 요거를 어디에 요게 우리 입력하는 칸 있죠? 요 빠져놓고 답안 입력하는 칸 여기에다가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 방금 두 개 여기에다가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러므로서 실무는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다음 이론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론 문제 한번 보겠어요. 자, 위로 올렸어. 자, 제가 이렇게 실무부터 먼저 푸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실무하다가 자, 이론 문제 풀 때 시간이 부족하면 이론은 찍을 수가 있습니다. 실무는 못 찍습니다. 맞죠? 내가 2분 남았다. 또는 1분 남았다. 객관식은 내가 5개 빼기 못 풀었습니다. 나머지 10개 다 3번 찍으면 됩니다. 그러면 몇 개라도 맞습니다. 실무는 뭐 찍을 수 없어요. 조회를 어떻게 찍을 수 있습니까? 찍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부터 항상 저는 먼저 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순서대로 이론부터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론은 특히 하다가 계산하는 문제, 복잡한 문제가 나오면요. 거기서 시간을 많이 까먹습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는 실무부터 풀이도 하고 여러분들도 그래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문제 하기 전에 자, 제가 요거 적어 두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실기 화면의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화면을 실행시킨 후 계정 과목에 확신이 들지 않을 때는 반드시 확인하고 문제를 풀이하면 최소 4득점 이상은 더 많이 득점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풀 때는 뭐부터 해놓고 출발한다? 여기에 보면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부터 먼저 찍어놓고 출발입니다. 그리고 문제의 계정 과목이 나왔는데 그 계정 과목에 대한 확신이 안 듭니다. 그럼 여기서 찾아보십시오. 찾아보고 그리고 나서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항상 이런 문제 풀 때는 꼭 계정 과목 및 주요 등록입니다. 계정 과목 및 주요 등록 이것을 틀어놓고 문제를 풀이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출발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일정 시점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인 자산과 경제적 의무인 부채 그리고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 자, 여기서 핵심적인 말입니다. 일정 시점 여러분들 시험 치실 때 일정 시점 넣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재무 상태표 이거밖에 없습니다. 일정 기간 하면 그것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손익계산서. 그거 실제로 그렇잖아요. 자, 따라서 지금 답은 3번이 되며 자, 손익계산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는 핵심적인 말이 뭐? 일정 기간에 기업에 무엇을 나타내는 재무보고서 경영성과입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가 답이 될 때는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란 말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면 그놈은 손익계산서가 됩니다. 이거 아주 기본적인 문제이며 1번 문제는 절대로 틀리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혹시 1번 문제를 놓치신 분은 우리 기본 강좌 처음 할 때
일병이었죠. 일병에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아주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타박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가 지금 문제가 있다 없다 그 정도는 판단하면서 우리가 공부가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자 여기까지는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게 맞고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이거 자 재무제표 5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꼭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제표, 재무보고서 이거 5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왕왕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출제됩니다. 보기 4개 중에서 재무제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하면서 시험에 놓습니다. 이 5가지가 재무제표가 됩니다. 이거 좀 알아줘야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요거 2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이거 2가지는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것 말고도 뭐 주석,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요거 2개하고 합해가지고 5개 이 5가지가 재무제표가 됩니다. 이 5가지가 재무제표가 돼요. 이 5가지를 꼭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거 좀 기억하기가 힘든데요. 자, 제가 기억하는 요령도 적어두었습니다. 기억하는 요령. 자, 우리는 회계합니다. 회계하는 사람, 즉 내 주변에는 회계하니까 항상 현금이 흘러다니잖아요. 맞죠? 회계하는 사람은 돈을 취급하는 그런 직종입니다. 맞나요? 그래서 내 주변에는 항상 현금이 흘러다닌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석,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이렇게 저는 이렇게 기억합니다.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니까 신경 끌 겁니다. 끄고 나머지 3개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이 3개 기억하는 것은 내 주변에는 항상 현금이 흘러다닌다. 그래서 주석, 자본변동표, 현금 흘러다닌다고 현금흐름표 그리고 요거 2개 합해서 총 5가지가 재무제표가 됩니다. 요거 좀 익혀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전산회계 2급에서는 잘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아무튼 이게 자주 나오는 겁니다. 특히 왜냐면 찾을 수가 없어요. 이건 외우고 있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재무제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찾아냅니다. 나머지 3개를 못 찾아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계하는 사람입니다. 회계하는 사람, 우리 주변에는 항상 현금이 흘러다닌다. 주석, 자본변동표, 현금이 흘러다닌다. 현금흐름표. 이렇게 저는 솔직히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가지는 다 맞추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5가지 좀 알아주시면 이런 걸 하나하나 아실 때마다 내공이 쌓여갑니다. 내공이 쌓여간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실무는 어느 정도 다 알겠는데요. 이론이 힘듭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놓치고 가면은 나중에는 그런 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가 공부는 실기, 자격증 이런 것들은 이론적인 바탕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산회계도 실무만 치는 시험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론이 30점 포함되어 있는 이유가 모든 학문은 이론적인 바탕 하에 실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1번 넘어가겠습니다. 2번 다음 중 비유동자산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그러니까 보기 4개 중에서 뭐 유동자산이 하나 있단 말입니다. 단기 대여금, 장기 매출채권, 건물, 자 기계장치 있네요. 자 이겁니다. 자 이번 이런 문제를 놓치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이 문제 풀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실기화면에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을 틀어놓고 계정과목에 확신이 들지 않을 때는 확인하고 문제를 풀어라 그랬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내가 1번인가 나는 모르는데요. 예 몰라도 좋습니다. 보기에 계정과목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어디 가면 될까요?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에서 뭐 컨트롤 F 단기 대여금 해보겠습니다. 단기 대여금 다 가르쳐 줍니다. 자 찾았네요. 단기 대여금 단기 대여금이네요. 자 보세요. 단기 대여금은 당좌자산이잖아요. 당좌자산. 자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은 유동자산이고요.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자산. 이것이 비유동자산 아닙니까? 이것이 비유동입니다. 이것도 제가 일병에 했습니다. 자산은 크게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뉘어지고 유동자산에는 당좌자산, 재고자산, 비유동자산은 뭐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나뉘어진다. 이거 했고요. 지금 그걸 잘 모른다 하더라도 단기 대여금은 당좌자산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닙니다. 1번은 뭐가 된다? 유동자산입니다. 장기 매출채권 컨트롤 F
장기 매출 채권. 장기 매출 채권은 없죠. 장기 매출 채권, 매출 채권이 외당 매출금 하면 되겠네요. 장기 외당 매출금. 없네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넘어가고. 건물, 컨트롤 F. 건물. 찾아졌죠? 건물은, 이 뭐야? 요거 아니죠. 그냥 건물. 건물이 202번이죠. 202번 제가 찾아볼게요. 자, 건물 찾아졌죠. 건물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유형자산 아닙니까? 유형자산. 여기에 해당됩니다. 요거 네 가지가 뭐 비유동자산이잖아요.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컨트롤 F를 이용해서 찾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2번, 3번, 4번은 다들 뭐 비유동자산이지만 단기 대여금은 유동자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적어뒀습니다. 이렇게 계정 과목들이 보기에 나오는데 이 답을 못 찾겠다. 그러면 실기 화면에서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해서 컨트롤 F로 찾아보세요. 그러면 몰라도 맞추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2번은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어요. 3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합계는 얼마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문제, 이거 시험 칠 때 이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거 출제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거의 그냥 매번 출제되는 겁니다. 자, 이거 매번 출제되는 거고요. 두 번째입니다. 자, 이걸 알아줘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알아줘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을 아셔야 됩니다. 말을 이해하고 이거 이해를 하시고 적용을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전산에게 1급에도 자주 나오는 겁니다. 전산 세부 2급에도 가끔 나와요. 그만큼 이게 중요합니다. 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중요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전환이란 말은 뭐 바꾸기 쉽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이 경미한 금융상품으로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날짜로는 며칠? 90일입니다. 90일 이내인 자산이며 대표적인 계정 과목이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이 세 가지가 현금성 자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가장 대표적인 계정 과목입니다. 보세요. 현금 우리 자주 쓰죠. 당좌예금 자주 쓰죠. 보통예금 자주 쓰죠.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계정 과목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이건 반드시 외우고 계셔야 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당좌예금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요거 당좌예금 나와 있습니다. 우표는 당연히 우표 가지고 CU 가서 음식 사 먹을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할 수 없습니다. 아니에요. 자, 만기가 도래한 사채 이자표 이것도 만기가 됐습니다. 이자표는 이거는 현금으로 처리합니다. 다음 배당금 지급 통지표도 현금으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이거 세 개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세 개 다 더하면 62만 원. 답은 그래서 2번이 됩니다. 자, 이 문제 3번 문제 최종 정리를 하겠습니다. 3번 문제 이 자체 이 답 62만 원보다는 어떤 거? 자, 요 내용이 훨씬 중요합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죠. 이 내용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당좌예금은 당좌예금이고요. 다음 이거 두 개 있죠. 만기가 도래한 사채 이자표라든지 배당금 지급 통지표는 현금으로 처리된다는 거. 뭐 이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참 좋겠고, 뭐 도저히 모르시면 뭐 이건 하나 버리셔도 무방합니다.